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죠. 그럼 그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우리는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똑같네 하실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간체자라는 이름의 한자거든요. 그 간체자에 관해서 오늘은 일단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한자는 역사상 한 5,000년 정도 역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한자 어렵죠. 어려운데 그 한자가 지금도 그리려고 그러면은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힘든 한자가 있는데 그 힘든 한자를 왜 이때까지 쓰고 있을까요? 그러면 한자를 좀 간단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요? 옛날부터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원대에 있어서는 한자를 간략하게 쓰자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1930년대에 와가지고 세중국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중국의 문맹률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까막눈이 너무 많아. 지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유는 한자가 어렵다. 한자가 어렵다.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한자를 간략하게 바꾸자. 몇천 년을 쏘던 거 어떻게 간략하게 바꿔요? 해가지고 이미 그때는 한자를 간략화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가 1930년대에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한자를 간략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56년대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고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공산정부에서는 바로 한자 간략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56년대부터 사실은 한자가 간체자라는 한자를 쓰게 됩니다. 64년대에 완성이 된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를 중국에서 쓰면은 모르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유부터 알아주시죠. 왜 한자를 간략화시켰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잡해서. 두 번째, 쓰기 힘들어서. 자, 급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막 써야 되는데 글자 하나 쓰는데 한자고 시간이 한참 걸려봐요. 덜 아프죠? 그 속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자를 간략화시키는 걸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헷갈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한자를 간략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는 한자랑 지금 중국에서 쓰는 한자가 달라요. 한국에서 쓰는 한자를 우리말로 뭐 정자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체자, 정자. 중국에서 쓰는 한자를 간체자, 간략화시킨 글자라는 거죠. 그러나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에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서 중화민국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원래 우리가 쓰던 정자를 쓰거든요. 그 이름을 번체자. 이름이 희한하죠. 번체자, 번자바다 이겁니다. 그 번체자와 간체자가 지금은 나뉘어서 중화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국어 타이완 때문에 배웁니까? 전부 다가 아마 중화인민공화국, 우리 중국 때문에 아마 중국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중국에 가면 모든 출판물이니 인쇄는 간체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던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를 좀 익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로 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금세 익힐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원리를 약간만 판단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자 육수 배우셨죠? 사행지사 회형선 전주가차 하듯이 똑같아요. 원래 옛날에 그림을 보고 만들었다며. 그림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 그림을 갖다가 좀 더 간략화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간략화시킬 수 있는 건 간략화시키는 거예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 볼까요? 용이에요. 용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용 모양을 그렸다고 하는데 글자가 쓰기 힘들단 말입니다. 16획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간략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걸 사실은 누가 문제였냐면 일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한자를 쓴다는 한중일이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 때 실용화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용자가 사용됩니다. 일본 하는 거 따라하기는 싫죠. 그죠? 이게 번잡하기 때문에 간략화시켰지만 간략화시킨 거 마음에 안 든다. 용 그림을 다시 그리자. 즉 다시 그린 겁니다. 이게 용이에요. 그 중국에 가면 이런 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글자를 한국 사람들은 못 읽어요. 나도 한자 좀 배웠는데 이거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거 무슨 글자지? 용용자예요. 이건데 아닙니다. 이 글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입엽자, 나뭇잎. 나뭇잎 엽자를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자,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복잡해 쓰기가. 그럼 나무 잎을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느냐?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잎이 달려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 잎.
이건 입구자 열십자인데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전혀 없던 글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상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들을 청자 기억나십니까? 들을 청자. 들을 청자 어떻게 될까요? 써볼게요. 아유, 청취자 여러분, 청자입니다. 쓰려니까 힘드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만들어보자. 그림으로 만들어보자. 어쩌고 보면 지사예요, 일종의. 지사인데, 소리는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요놈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소리는 주로 요놈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요놈을 듣는 놈은 누굽니까? 이해가 들어요. 그럼 귀 있잖아 아는데, 이런 글자가 있는데, 옛날에 희한한 글자, 잘 안 쓰는 글자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귀 모양을 새로 그리자. 귀를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들을 청자는 현대 간체자에서는 이런 글자가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귀의 상형이에요. 언뜻과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근자도 아니고 구자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간략화시키는 방법.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 몇 개 안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구나. 그러면 한자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육서법 중에서 가장 간략한 게 뭡니까? 빨리 쓰는 게 뭐죠? 초서죠, 초서. 날리는 글씨. 초서를 쓰면 가장 빨리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초서는 전부 항칠처럼 날려놓은 건데요. 그걸 갖다가 인쇄처처럼 고딕화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거의 대부분의 지금 간체자는 한자 초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은자는 이렇게 쓰죠. 말씀은자를 쓰는데 초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요걸 고딕화 시켜봐. 어떻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쇠금자가 나오면은 쇠금자. 이것도 뭐 어떻게 써요? 초서는. 그럼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초서에서 가져와 가지고 변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간략화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언어라고 써볼까요? 은자는 그대로 쓰면 돼요. 왜? 별로 복잡 안 하니까. 어자는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을 이용하는 거 대부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초서에서 왔어요. 초서. 지사와 회를 통틀어서 설명해 봅시다. 먼지진자입니다. 먼지진. 복잡해 죽겠네. 먼지를 어떻게 쓰라고. 이걸 갖다가 간략화시키려니까 글자를 간략화시킬 힘이 들거든요. 그럼 다른 걸 생각하자. 먼지가 뭐냐? 먼지가 뭐예요? 먼지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가장 단순한 대로 돌아가 보세요. 먼지는 요놈의 일종 아니에요? 요놈 중에서도 어떤 놈이에요? 먼지는 가장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먼지진자입니다. 이런 글자 보신 적 없죠? 보신 적 없어요. 이건 새로 만든 글자예요. 완전히 새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쓰기에 헷갈려서 바꾸는 글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책서자예요. 책서자는 다들 아시죠? 책서자는 아시는데 이 글자가 뭐가 복잡했어요? 막상 읽을 때는 읽을 주지만 쓰려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쓰라면 이라 돼요. 몇 개더라? 이렇게 헷갈리는 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어떻게? 먼저 초서를 써보자. 초서를 쓸 때 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초서를 도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리는 거 필기구할 때 필자입니다. 필기구할 때 필자예요. 자, 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헷갈리거든? 헷갈리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새로운 지사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필기구는 주로 뭘로 만들었을까요? 분필, 연필, 흑연, 볼펜 전부 다 뭘로 만듭니까? 대나무로 만들어요.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달려 있죠. 요건 뭔데요? 털이잖아. 그래서 이게 필기구 할 때 필자가 됩니다. 전혀 안 보던 글자가 나옵니다.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지사와 회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쓰기가 힘들다, 획수가 복잡하다, 획수가 복잡해서 나는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 뭐가 한번 쓰려니까 글자 쓰려니까 아우 힘들구나. 그러면은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은 헷갈려서 밑에 하나 더 있던가 없던가, 더 있던가 없던가, 이게 하나 더 있나 헷갈려서 못 쓰는 글자는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전부 간략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체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문제가 뭡니까? 한자에 쓸 때 헷갈림성이 없어있다. 이게 이제 가장 자기들의 장점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전통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용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끝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지 뜻을 새로 만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초서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세 가지 하겠죠,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글자가 헷갈리는 거 없으니까 특징만 하나 뽑아오자. 글자의 특징만. 자, 무슨 글자 해볼까? 무슨 글자입니까? 날비자입니다. 그죠? 난다는 말이죠. 이 비슷한 글자는 사실 보신 적 없죠. 이것도 쓰려니까 귀찮고 핵순도 헷갈리고 어떡하면 좋지? 특징만 뽑아자. 어디? 요것만 뽑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로 날다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처음 보는 글자입니다. 습관. 학습하다 습. 이것도 쓰기 귀찮네. 특징을 가져올까? 오케이. 요게 중국말로 습자예요. 약간 변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울 여자죠. 아름다울 여자죠. 이거는 어떡하지? 특징만 가져오자. 요것만 가져오자. 약간 변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자를 가지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징의 일부만을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특징의 일부만을. 또 잘 쓰는 거. 공장.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나도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 공장을 말하는 창자예요. 창고. 창자 많이 쓰거든요. 중국말로 공장은 창이라 그러거든. 창자가 나오는데 야, 이것도 쓰기 힘들어. 특징만 가져오자. 어떻게 특징 가져올까? 어떻게 특징 가져올까? 예. 아주 간략화 시켰습니다. 창. 여러분 잘 아시는 열개자죠. 열개자. 이게 글자가 어렵지는 않아요. 글자가 어렵지는 않은데 쓰려니까 귀찮거든. 얼마나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안에 특징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자의 일부분을 특징을 가져갖고 그 글자를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했죠?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새로 그렸다. 두 번째, 지사를 새로 했다. 그 다음에 초서에서 가져왔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 글자의 특징의 일부만을 가져온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자가 무슨 말입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건, 하늘 건, 말을 건자 있고, 간자가 있고, 우리 간부할 때 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방패 간자가 있죠. 이런 글자들 다 발음은 똑같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이런 글자들을 전부 없애고 한 글자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전부 다 이 글자는 지금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안에 할 때 리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리자를 이렇게 쓰고 요 꼭다리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복잡하다. 그 다음에 마을리자 있죠. 이거나 발음을 리인데 그러지 말고 이걸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하자 해서 통합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이렇게 쓰고 이 글자도 이렇게 쓰고 이 글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통합자라 그러죠. 그래서 총 5가지를 만들어 보니까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간체자를 만들었죠.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 뭐 옛날부터 이미 써오던 게 있어요. 원대부터 벌써 이미 간체자는 그 글자를 간략화시키는 거는 시도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오던 거. 그럼 고자.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아는 이거 쫓을 종자입니다. 쫓을 종자. 이 글자의 원래 형태는 이게 아니거든요. 아주 옛날에 원래 형태는 사람이 하나 가면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따라하는 거. 이게 쫓아가는 겁니다. 이 옛날 글자라. 그럼 이 옛날 글자, 옛날에 이 좋은 글자인데 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걸 다시 가져갖고 고자를 쓰는 거예요. 구름 문자 볼게요. 구름 문자는 아십니다. 비가 오고 뭐 이거는 아마 비우자는 후대에 들어간 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그 손오공이 타고 가는 근둔이 딱 나오면은 구름 문자를 어떻게 썼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거였거든요. 요거를 갖다 위에 비우자 밑에 갖다 붙인 거라. 옛날 고수에 보니까 구름 문자가 이래 돼 있거든. 그래 옛날 거 다시 쓰자. 그래서 지금은 구름 문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기존에 써오던 거, 옛날에 써오던 거, 그런 옛날부터 써오던 고어의 원 형태를 다시 가져왔고 만든 걸 또 추가하니까 또 많이 늘어나더라. 우리 여자 같은 거 아시죠? 이죠? 여당 야당 할 때 여자 많이 봤죠, 그죠?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써던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것도 집어넣자. 그러고 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글자를 간략화 시키면서 엄청 간략화 시켰는데 희한하게 간략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여요. 중국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는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간략화 시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능하면 안 따라가려고 노력한 겁니다. 나라 국자 봅시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쓴 거는 요거죠. 요거는 썼어. 와. 이거는 옛날 원나라 때부터 쓰던 약자거든. 그래서 우리도 쓸래. 씁니다. 하지만 절길락자. 이것도 쓰기 귀찮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글자를 간략화 시킬 때 이렇게 썼거든요. 요거 쓰기가 귀찮으니까 획순을 줄였죠. 상당히 어찌 보면은 과학적으로 획순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고 싶은데 쓰기가 싫은 거라. 와, 일본 사람들이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초서 이거 어떻게 쓰냐? 초서 가져와. 이렇게 씁니다. 결론 다시 뭐예요?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글자가 다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한국은 전통을 절대로 안 깹니다. 한국은 전통에 손대는 걸 싫어합니다. 각 민족의 전통 악기를 보면요. 중국은 악기들이 다 개량되는데 한국은 옛날 그대로 방식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비싸죠.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전통에는 손 안 댑니다. 이 육아 사상 때문이기도 한데 일본은 실용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중국은 실용화를 좀 더 과감하게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한자를 쓰는 나라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글자가 세 개가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통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자를 더 통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일단 결론은 없고 맨날 밥 먹고 합시다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의 오리지널 정자는 어디 있습니까? 코리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씁니다. 간체자입니다. 모든 표기는 간체자에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난번에 장저민 총통 때, 강택민 총통 때는 특히나 간체자 쓰는데 왜 자꾸 번체자를 섞어 쓰느냐? 그러지 마라. 완벽하게 한 번 더 제재를 가했습니다. 단 서예 작품이라든지 아주 옛날 그 예술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번체자는 허용한다. 그래서 모든 신문, 잡지, 방송, 매스컴, 집회까지 전부 간체자로 인쇄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이완, 중화민국에서는 어떻게 써요? 아니죠. 그죠? 중국하고는 지금 반대로 쓰는 거 같죠. 거기서는 번체자를 그대로 씁니다. 즉 한국하고 똑같은 정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홍콩도 중화권이잖아요. 홍콩 마카오는 어떻게 돼요? 홍콩 마카오는 역시 사회주의하고 그래가 좀 멀었죠. 그죠? 영국하고 포르투갈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번체자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출판물은 중국 출판물은 중국에서 나온 거는 간체자, 대만에서 나온 거는 번체자, 홍콩에서 나온 것도 번체자.
일본에서 한 거는 일본 한자. 또 한자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인쇄한 데가. 예, 동남아에서 화교권이 파워가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도 그 한자로 출판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간체자를 채택한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시 간체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중국 하나 배우려는데 글자를 갖다 이래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한자 쓰는 나라 아니에요. 한국 한자를 당연히 알아야지 그러면. 그럼 이게 술의 글자인데 이게 술의 글자가 차.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초수로 썼겠지. 이렇게 쓴다는 걸 갖다가 이 글자가 이 글자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어 배우면서 이 글자도 모르는데 이 글자를 갖다 내보고 익히라고. 한국은 한자를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죠. 여기서. 그럼 간체자 쓰는데 이것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배우니까 더 싫다? 아니요. 글자를 간략화시키니까 글자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간체자 다 합해갖고 몇 글자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글자를 이만큼 줄여놓으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한자가 2,700자예요. 2,700자요. 2,700자 맞네 하시는 분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지정했습니다. 문교부 지정 한자 중학생 1,800자, 고등학생 2,300자, 대학생 3,500자입니다. 대학생이 3,500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외우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다 아는 글자이기 때문에 쉬워요. 뭐가 어려운데?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한자의 생성 원리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상형지사 회의 형성 중에 형성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자 물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떻게 생긴 물고기냐? 언어가 먼저 생겼을까요? 글이 먼저 생겼을까요? 언어가 먼저 생겼거든요. 언어가 먼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카메라라는 말이 있는데 카메라라는 글자를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내려니까 어떻게 쓰냐? 텔레비전이라는 건 없었어. 근데 텔레비전이라는 게 만약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글자를 이런 데서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안테나 있고 다리 있고 텔레비테 하고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말이 먼저 있으니까 하나 봅시다. 고래라는 말은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글자로 표현하니까 고래를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지? 제일 좋은 거는 요놈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놈의 일종이죠. 요놈의 일종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고래를 뭐라 했지? 중말로 경 이랬다고 옛날에. 포경선 많이 들어보셨죠? 경. 발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게 형성자거든요. 이게 제일 많거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걸 갖다가 이걸 복잡한 게 있더라 오른쪽에 이걸 더 단순화시키면 어떨까 헤어 만드는 게 마지막 간체자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멀다 할 때 멀원자죠. 그죠? 멀원자 분명히 이거는 이게 움직이는 얘가 부수가 됩니다. 얘가 뜻입니다. 하여튼 움직이는 거하고 관계돼. 발음이 멀다 할 때 발음이 원 했으니까 원자를 갖다가 요 원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겠죠. 그럼 이 원자가 복잡하냐? 더 간단한 원자 없냐? 예, 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멀원자가 이래 되거든. 한자를 보실 때 간체자가 나오면 무조건 복잡하다 하지 마시고 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온 이유 중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너무 특이하게 이거는 워낙 많이 쓰는 글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을 통합해서 만든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100% 어떤 법칙에 맞는 법은 없거든. 아이씨 복잡하네. 그림이네. 그러면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은 글자의 가장 단순함을 이렇게 뽑아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익히다 보면 법칙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법칙에다가 붙여가지고 100%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요즘 법칙이라 치고 예외 없는 법칙 어때? 그러니까 그거다 맞춰가지고 자기가 하다 보면은 금세 익힐 수 있습니다. 단 알아두실 거는 공식적으로 한자를 쓰는 한중 이런 한자가 달라졌다는 거.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 여러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국과 일본 글자만 봐도 이거 어디 출판물인가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라고 해봅시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국자를 바꿨죠. 중국에서는 국자는 어쩌다 보니까 똑같아졌네. 왜 옛날부터 쓴 글자니까 어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글자만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글자가 달라진 거 아시겠죠? 특이하게 의미 때문에 달라진 거 있긴 있어요. 칼금자입니다. 칼. 한국 사람들이 금술을 쓰는데 일본은 상당히 특이해요. 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칼날이 양쪽에 날이 있는 게 금입니다. 다시 영어로 sword예요. 칼날이 한쪽에만 있으면 뭡니까? knife. 이건 도예요, 도. 일본 칼에 날이 양쪽에 있습니까? 한쪽에 있습니까? 사무라이 영화 보셨죠? 그러면은 한쪽밖에 없죠, 그죠? 그럼 분명히 도라. 야, 너가 금도 하는데 너가 왜 그게 금이냐? 금이 아니고 돈데 할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그러면 글자가 다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참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냥 이거를 간략화시키겠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자가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완전히 다른 글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휘 사용도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술, 예술을 좋아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거 쓰는 게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도거든. 일본 사람 무조건 도라. 물 마시도 다 도래. 그러니까 금도래요. 한국에서는 도자 안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썼다 하면 도자입니다. 뭐 하면 유도, 금도, 다도. 도자는 일본 사람들이 쓰는 글자예요. 한국의 국기가 뭐더라? 태권, 엄마야? 하는 사람 많겠네. 사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써요. 중국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글자 써요. 뭐든지 법을 써요. 말하는 방법, 어법. 뭐뭐 하는 방법, 어법. 글씨 쓸 때 우리 붓글씨 쓰는 거 왜 합니까? 붓글씨 쓰는 거 한국 사람들은 또 봐. 헷갈리잖아. 예. 한국 사람들이 예술 좋아한다. 예술이네, 그죠? 서예죠. 일본 사람들은 뭐 할까요? 고추고도 뭐라고? 일본 사람은 도, 서도. 중국 사람들은 서법. 자, 잔소리가 길었지만 결론을 내립시다. 한국은 한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중국어 한자는 한국에서 쓰는 한자와 다릅니다. 이름하여 뭐라고요? 간체자, 간략화된 글자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아셔야 됩니다. 이 글자를 알아서 모든 왜 신문 잡지 매스컴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요 이러면서 이게 필요한데 하고 글자를 딱 써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와, 젊은 사람이 고자도 쓸 줄 아네 하고 나이 든 사람이 그러겠죠. 젊은 사람들은 이 글자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번체자, 우리말로 정자를 중국인들이 못 알아본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일하시면 시골에 가서 감자 캐겠습니까? 분명히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 파트너를 아마 고를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이걸 읽을 줄 압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미디어의 역할인가요? 중국에서 요즘은 위성시대입니다. 위성에서 텔레비 방송까지 쏘는데 그거 보면 드라마, 영화를 보면 어디 게 재미있으세요? 중국에서 만든 게 재밌어요? 홍콩에서 만든 게 재밌어요? 이것저것 워낙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홍콩에서 만든 건 전부 다 번체자 자막이 나오죠. 대만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는 한국 드라마, 한류 요새 인기입니다. 그럼 그쪽에 드라마 들어가면 먼저 만드는 거는 타이완이나 홍콩에서 만들거든. 그게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전부 밑에 자막은 번체자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보다 보니까 이미 익숙해져서 굳이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한자를 우리 쓰는 대로 쓰면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쓴 걸 알아보려면 이걸 배워야 되겠죠.
간체자 겁내지 마시고 아 중국은 한자를 갖다가 아주 간략화시켜 쓰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울 때 글자가 새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아 이 글자가 이 글자 자꾸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따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이 글자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 글자를 새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희한한 글자가 있구나. 이게 뭐지? 물은 물인데 눈에서 나오는 물이네. 눈물이네. 눈물이네. 근데 눈물 눈자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러분들 아 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글자 따로 외우고 이 글자 따로 외우고 이게 안 잡고 teardrops 이건 또 안 잡고 눈물루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은 한자 쓰는 나라라고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 재밌다. 얘들은 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하시더라도 모든 글자가 뜻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문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좀 여기서 하고 싶은 건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 아까 말한 칼금자 이야기했죠. 그죠? 이런 글자. 이거 한국에서는 쓰면 안 되는 글자죠. 그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 바로 떼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는 애들이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부 쓴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글자 쓰면 안 되는데 일본 사람이 쓰는 한자는요. 왜 이걸 써요? 쓰니까 일본 한자라는 말은 뭐라고 뭐랍니까? 속자, 약자, 통용자, 통속자라는 말로 옥편에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일본식 한자예요. 한국에서 쓴 게 그중에 아주 일본어 있습니다. 아주 일본어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만 쓰는 한자거든. 한국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걸 왜 자꾸 쓰는데? 아예 나중에는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밖에 안 쓰는 이런 한자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퐁당퐁자 아닙니다, 이거. 돈부리. 그러면 일본 사람들만 쓰는 한자가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만 쓰는 한자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거. 그죠? 알죠? 압니까? 위에는 뭡니까? 돌석자네. 밑에는 뭔데요? 을자네. 이 돌이 돌. 돌쇠할 때 돌. 돌쇠할 때 돌자. 진짜로. 그럼 이런 글자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다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글자를 일본에서 가져와 한국에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름하여 뭐라냐? 약자, 속자, 통용자라 그래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안 써야 되는데 약자란 이름으로 지금도 쓰고 있죠. 이거 정말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 역사를 좀 아시면은 이런 거 안 할 건데 본인들이 쓴다고 높은 사람들이 저가 쓴다고 그걸 갖다가 써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역사를 잘 인식을 하시고 한자를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세 나라의 한자가 바뀌어버렸다. 이제 한국은 바뀐 거지. 한국은 원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써든 그걸 알아두시고 중국은 심하게 바꿨다. 일본은 희한하게 변형시켰다를 알아두시고 그럼 그 외에 중화권에서 출간되는 다른 나라의 출간물은 어떻게 되느냐? 타이완, 홍콩, 마카오는 아직까지도 정자, 우리와 같은 정자를 쓰는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동남아권에서 어디 화교들이 많은 동남아권들 중에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중국, 친중국 노선을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간체자로 전부가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는 싱실 나왔고 이건 난 못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편할 거예요. 편할 수도 있어요. 쓰려니까 힘들거든. 아이고 고향 갔다 오자. 고향, 향. 쓰려니까 어렵죠. 근데 처음에 중국 한자는 이래 돼 있거든. 특징만 따왔거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에 신기하다 하고 쓰다가 본인이 버릇되면 나중에 이거 안 써져요. 어쨌든 실용화 측면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글자기도 하니까 상식으로는 알아두셔야 되고 중국어를 배우시려면 당연히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죽어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무조건 나는 타이완에 가가지고 나는 대만, 중화민국 우리 형제국가 하고 하실 분들만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쪽 사람들도 상식으로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간체자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푸근하게 재미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자를 갖다가 안 그래도 한자 새 빠지게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한자를 갖다가 또 익힐 게 늘어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중국말을 마음 놓고 하려면 한자를 몇 글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성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울 학자 나왔죠? 아, 이것도 많이 보는 한자네. 이거는 옛날부터 쓰던 한자잖아. 그래, 간단하잖아요. 누가 이래 복잡하게 쓸까요? 요새 이래 복잡하게 쓰다가는 힘듭니다. 그럼 학자 나왔어요. 이건 배운다. 태어나다는 생. 그럼 학생은 뭔데? 학생. 글자 2개 갖고 단어가 몇 개 나왔습니까? 배우다, 태어나다, 학생. 3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학교 하면 학교. 글자 3개 가지고 다시 4단어가 됐습니다. 문자가 나오면 문자 중 이렇게 쓰지. 문자가 나오면 문이라는 단어 하나 더 나왔고 교문도 나오네.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늘어다 보면 단어가 숫자가 중요하니까 글자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중국말을 하려면 몇 글자 정도 알아야 중국말을 할 수 있을까? 한자를. 그걸 생각해 봅시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분명히 사이트에는 어떻게 해요? 중국어 능력 시험 쳐가지고 급수 새빠지게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오지 마이소라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다시 말해서 중국어로 즐기고 중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맘 놓고 하시고 싶은 분만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을 맘 놓고 하려면 몇 글자를 알아야 될까요? 하늘에 대고 맹세컨대 500자면 됩니다. 500자면 됩니다. 500자 같고요. 그 말도 안 소리다. 거짓말 같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는 500자라는 말에 만약에 500자라는 말에 저는 조건이 붙어요. 뒤로 손을 묶어놨을 때 500자예요. 묶어놓은 손만 풀어주면 300자 가지고도 다 의사소통할 자신이 있어요. 손만 풀어주면. 이거 묶어놨을 때 500자예요. 그럼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뭐 아주 고급 중국어를 쓰려면 고급 중국어를 쓰든가. 그러려면 1100자가 필요합니다. 1100자요. 자, 500자가 많은 걸까요? 300자가 많은 걸까요? 여러분 한자 몇 개 하는 거 봅시다. 자기 이름 3글자 아시죠? 3개. 1, 2, 3, 4, 5, 6, 7, 8, 9, 10 쓸 줄 아시죠? 13개. 매산자 아시죠? 14개. 내천자 아시죠? 강자도 아시죠? 큰 대자, 작은 소자 아시죠? 야, 300개면요. 마음먹으면 하룻밤에 다 외웁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한자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특히나 한자가 원한자도 아니고 희한한 간체자라는 걸 쓰더라. 그래서 어려워서 나는 중국어 못 배우겠다 하는 거는 진짜 핑계 중에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핑계입니다. 꼭 한자는 재미나게 하시고 간체자 별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셔가지고 중국어를 빨리 익히도록 하십시오.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럼 500자이고 1100자로 하려면 좀 돼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고급 중국어 쓸 일이 없어요. 아, 그 시기 끈질기네. 이러면은 500자면 됩니다. 그 사람 참 집요하더만. 이러면 1100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 막 신나대. 이러면 300자면 됩니다. 상당히 고무되더만. 이러면은 그게 1100자예요. 그런 걸 누가 써요? 신문 잡지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나 쓰는 용어예요. 절대로 내가 시장통에 가고 만두 사 먹으면서 고구마 꾼고구마 사 먹으면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여행 가서 중국 사람하고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중국 사람하고 교류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몇 글자라고요? 300자밖에 안 되는데 글자가 간체자라고 안 하겠어요. 참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영어 단어는 알고 몇천 단어 외워놨으면서 그거가 300개 못 되겠어요. 그것도 다 그림인데 재미나게 하면 재미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뭐라고요? 간체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간체자입니다. 그 간체자를 익히셔야만 지금부터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실 때 나오면은 새로운 글자도 하지 마시고 요게 원래 이 글자인데 이렇게 쓰는구나. 익히면서 하시면은 두 나라 글자를 동시에 익히시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성공하십시오.